쓰고 있는 안진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안녕하십니까. 야, 아이고, 스타는 항상 이렇게 조금씩 늦게 아닙니다, 나타나는 아닙니다. 법이죠. 스타는요. 저는 제 별명이 네. 이제 듣보천, 듣보천이 듣보청, 듣보청?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아, 듣보청. 예. 근데 이제 좋게 이야기해 주신 분들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청년. 아, 예, 그렇네요. 예, 듣보잡 청년인데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그 표현을. 듣보잡이란 말을. 저는 그냥 매우 긍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듣보잡이란 말은 그 보통 모욕을 줄 때 쓰는데 그렇죠, 그런 말 사실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진중권 씨나 변희재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해서 화제가 됐는데 결국 벌금 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말 함부로 하고 사람들 함부로 폄훼하는 사람들은 네.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는 겁니다. 아하. 최근에 진중권 씨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 민사적으로 네, 손배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분 보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니까 국민들이 네. 짜증 나는데 아.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경우마저도 아. 긍정적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예. 듣보잡 청년 안진걸입니다 했는데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찾고 싶은 청년이었다. 야, 이렇게 박수 한번 저희가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항상 예. 뭐 저희가 아이고. 만나서 기분 좋고 너무 힘이 납니다. 예, 집에 이제 딸이랑 같이 사는데 딸 밥 차려주고 아유, 정말 서둘러서 8시 50분쯤에 나왔음에도 차가 많이 막혀요. 오늘은 더더욱 막혀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10시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빨리 나오겠습니다. 네, 좀 숨 좀 돌리시고요. 예. 제가 좀 보면 지금 안진걸 소장이 열심히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 잠깐 짚고 가자면 지난주에 예. 민주당 소확행이가 정말 출범을 했어요. 예, 제가 아침에 오늘 있을 것이다. 오늘 아, 엄청난 맞습니다. 일정이 예, 있다. 말씀하시고 삼성생명 안보만자들 농성하고 있는 안보만 거기도 못 가고. 받고 있어서 예, 예. 300일 거기 갔다가 지난주 11월 9일이니까 11월 9일이 경제민주화 119 119. 헌법 조항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경제민주화 선포의 날 시민단체 행사장 갔다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출범식 저희가 제안해서 갔는데 네. 이낙연 대표님도 오시고 김태년 아하. 원내대표도 오시고 신동근 최고위원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핫 피플. 스팟에서도 하는 박정환 핫스팟에서 하는 핫피플에서 네. 계속 추천했던 것들이 대부분 의제가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박스 손잡이 뚫어라 야. 통신비 감면 적용 대상 네. 810만 명인데 그중에 500만 명만 감면 받고 300만 명이 감면 못 받고 있는데 자동 적용해야 된다. 아하. 통신비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 야. 뭐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 경기도 예, 화성시 예. 하는 것 전국화 시켜야 된다. 이게 대부분 의제로 채택돼서 거의 뭐 안진걸 소장이 주장했던 게 다 들어갔네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열심히 하게 다녔지만 그 제안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걸 다 다 받아 해주신 거죠. 안아서. 예. 우리 시민들이 살다 보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특히 오늘 지금 방금 전에도 정부와 여당이 음. 그 법정 최고이자율 우리나라 이자 제한법 대법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이 24%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 폭리거든요. 네. 다른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10%대입니다. 아. 그래서 20%까지 낮추기로 그렇습니다. 4%를 낮추면 양해는 안 차지만 그래도 많이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 다음에는 저는 10%대 중반대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아. 사람한테 공공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네. 이자를 엄청 받아서 돈을 챙기는 건 일종의 폭리이고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는 건 맞지만 네. 이자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를 10%대 중반만 받아도요 돈이 충분히 그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대부업체에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니 소확행위 출범 활동 소식 예. 좀 보니까 첫 번째 성과로 우체국부터 박스에 손잡이 설치하기로 예, 성격 결정이 이거 됐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제가 맨날 박스 갖고 다니잖아요. 네. 요즘 제 별명이 박스 장인인데 박스 갖고 다니고 맨날 피켓 다닌다 해서 피켓 장인인데 뭐 피켓 천재, 피켓 천재. 데모 천재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옛날처럼 데모를 못 합니다. 아. 그래도 이번 주 그저께 토요일 날은 네. 그 택배 아. 과로사 대책 호소하는 예. 집회에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유.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의 지침들 100명 이하 99 그다음에 명까지. 1m 1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마스크. 하는데 갔다 네. 왔는데 전태일 열사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에 가장 분노했을 거다. 예. 이런 행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우리 택배 대책 호소하는 것처럼 사실 이 박스는 네. 기본적으로 마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나릅니다. 아. 하루에 400번 정도 나른답니다. 아. 창고에 와 있을 때 예. 내리고 네. 거기 내린 것을 카트 같은 데 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진열장으로 갖고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내리잖아요. 네. 그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올리고 때로는 싣고? 내리고 때로는 이렇게 직접 들고 가기도 네. 하고 그 과정에서 한 400번을 나른다는데 그렇게 박스가 무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손잡이 설치하기로 했는데 우체국에서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직접 오. 저희들이 하는 방송을 듣고 네. 어떤 방송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 추정컨대 분명히 오마이TV와 매불쇼 아, 예. 주진우 라이브 이 셋 다를 들으셨을 거로 봅니다. 제가 주로 그 세 방송에서 강조를 많이 박스를 했거든요. 또 들으시면서. 예, 박스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근데 KBS의 주진우 라이브 그다음에 우리 네. 오마이TV 그다음에 매불쇼에서 주로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아유. 그 이게 셋 세 중에 개가 하나 또는 그 셋 달 다 들으시고 시너지가 예,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진걸 씨인가 하는 분이 하는 그 캠페인 있지 않느냐. 오. 장관님이 직접 회의에서 예. 그 박스 뚫는 게 그렇게 어렵냐. 우체국에는 박스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 일반 시민들이 그냥 사가는 박스. 그렇죠. 뭐 포장용이나 또는 뭐 예. 보관용이나 짐 나른 용으로. 그때도 무거운 것은 뚫어 놓자. 그러면 시민들이 저 구멍 뚫어져 있는 거 사야지. 그렇죠. 이럴 거고 두 번째는 택배용 박스가 있잖아요. 그 이제 현장에서 물건을 갖고 와서 택배를 붙일 때 네. 거기 이제 우리가 박스에 담잖아요. 뭐 맞습니다. 어떤 뭘 책이다 예를 이런 네, 하면 넣고 박스에 담을 때 이제 무거운 포장하죠. 박스 담고 네. 택배 접수할 때 무거운 것은 옆에 구멍 뚫어져 있는 걸 접수를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우체국 직원들도 편하게 그 택배로 전달하고 우체국 택배기사님 따로 있거든요. 네. 우체국 택배기사님들도 그걸 편하게 나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네. 11시쯤에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좀 일찍 와서 한 50분 방송하고 네, 네. 현장에 같이 가서 네. 장관님도 직접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신동근 소확행 위원장도 참여한다고.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네, 한번 생중계하면 어떨까요? 생각을 박정우 기자님. 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현장 생중계는 쉽지 않지만 예, 자 소확행위가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 예. 이 이자비를 낮춰야 된다. 최고 이자를 그것도 제안했는데 그것도 물론 그 전부터 노력하신 분들도 있었죠. 이재명 지사도 계속 그걸 주장했었고, 근데 저희들 제안도 힘을 보탠 겁니다. 네. 빨리 인하해야 된다. 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구권. 지난주에 매불쇼에 가서 금리 인하 요구권 이야기했는데 그게 좀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요구권이 있는데도 네. 그게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는 돈을 그쵸? 빌려주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은 자신의 신용도나 신용 정도가 개선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월급이 올라갔다거나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네. 뭐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그럼 신용도가 좋아지는 예, 거죠. 또는 신용 등급이 공인된 신용 정보기관에서 올라갔다거나 이렇게 되면 신용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4%의 금리로 받았다. 너무 비싸잖아요. 그걸 네. 내려달라 그러면 뭐 0. 몇 프로라고 내려주는 겁니다. 야. 그럼 그때부터 이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해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수백억 합쳐서 수백억대의 뭐 300억, 400억대 이자를 돌려받으셨어요. 인하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 국민들께서 3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행 그리고 이게 은행 그다음에 제2금융권 다 적용됩니다. 근데 은행이 얘기 안 해주죠. 제대로 얘기를 안 고객님 해줍니다. 금리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얘기 안 해주죠.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돈을 빌릴 때 그걸 공지를 안 하면 과태료 물리는 법도 통과가 됐어요. 불법입니다. 이제 네네. 공지를 반드시 해주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돈 빌릴 때 또 그걸 들어도 잊어먹어 버리지 않을까? 수시 때때로 알려진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실사고시니까 네. 제가 이용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은행인데요. 네.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쳐다면에 그럼 쳐다면에 예를 들면 금리나 요건이 뜨면 눈에 띄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렇죠. 해보니까 한 번 클릭하고 대출이라는 데를 클릭하고 처음에 쳐다면에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또 대출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네. 거기서 먼저 메뉴를 클릭하고 대출을 클릭하고 거기서 보니까 금리나 요건이 보이긴 보여요. 대출까지 가야 되는. 예, 이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신청하게 놨어요. 나쁜 네. 사람들이죠. 세상에 언제 이 바빠 죽겠는데 오프라인 가서 신청을 합니까? 네. 이 온라인의 시대에.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것도 좋아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잘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이 더 많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객관적으로 잘한 것도 꽤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네.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됐어요. 어. 예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걸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건을 지금은 안내를 안 해주면 처벌받는 것 조항이 네, 도입됐어요. 네. 예전에 안내를 안 해줘도 처벌이 안 됐어요. 처벌이 중요하죠. 예, 이제 처벌이 있어야죠. 중요하죠. 예, 은행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에.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면은 은행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계부채가 1,600조이고 집집마다 대부분 빚이 있습니다. 빚 때문에 근데 그 소비할 빚은- 여력이 없잖아요. 빚 갚느라고. 사인 간의 빚이야 뭐 친구나 뭐 지인한테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사인 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좀 비싸게 빌렸으면 나중에 아 지금 내가 잘 냈는데 그동안은 조금만 깎아달라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행이당 은행 상호저축은행 네. 카드사 우리가 돈 빌리는 데가 은행 저축은행 뭐 신협 네. 새마을금고 카드사 그다음 보험 약관 대출 이거 다 있잖아요. 대출들 그럼요. 그 전부 다 대부분 금리나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 행사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아니 이게 다 금리 인하가 되면 빌려준 대출 기간마다 되면은 이것만 해도 크겠네요. 이 금액만 그래서 해도.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네.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 아유. 이자를 절감하신 거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도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이자를 덜 내도 얼마나 부담이 덜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대중교통이 지금 20% 요금이 할인이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 버스하고 네. 지하철. 영화에만 조조할이 있는 게 아니라 버스하고 버스. 지하철에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6시 반인데 그 6시 반에 그걸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20% 할인을 받으려고. 2,000원이면 하루에 400원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한 달이면 30일 내내 탔다 그러면 12,000원이잖아요. 두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24,000원이고. 네. 근데 아침에 일찍 그걸 이용하는 분들도 그 몇만 원 아끼려고 하는 건데 금리나 요건 행사하면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최소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금리나 혜택을 줄 수 있다. 요건.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용이 개선됐을 때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승진했거나 월급이 올랐거나 재산을 받았거나 신용도가 늘어났거나 또는 원래 뭐 부채가 많았는데 부채가 뭐 탕감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의 네. 상승 요인이잖아요. 빚을 또 잘 저희는 갚고. 그래서 요건도 완화해야 된다.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네. 요즘 건물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다 깎아주는데 정작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빚져 있는 금융기관들은 이자를 하나도 안 깎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도덕과 반사회적일 정도인데 네. 작년에 시중에 16대 은행이 거둬들인 이자 수익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조가 넘습니다. 이자 수익만. 예, 주요 금융기관의 소득의 영업이익의 90%는 이자 소득입니다. 대출 일금 금리 마이너스 거의 안 주고 네. 대출 금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떼돈 남긴 건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알아서 이자를 인하해 줘야죠. 금리나 요건 행사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 파악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자를 인하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인들은 임대료 좀 덜 받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운동도 펼치고. 예, 착한 임대인 운동. 그렇죠. 왜 근데 착한 은행? 금융기관 운동은 없냐는 거죠. 저는 정부와 여당에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민생 문제에 너무 신경도 안 쓰는 국민의힘당 같은 당에도 제발 이런 문제는 신경 좀 써달라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하게 정쟁할 게 아니라 여야 국회 정치권이 맨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찾아다니면서 항의 방문도 하면서 이자를 좀 낮춰라. 그렇네요. 이렇게 법으로 정한된 법으로라도 이번에 이자제한법 대부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최고이자를 낮춘다 그랬잖아요. 40% 20%.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1,600조가 넘는 빚을 져 있는데 그게 대부분 금융기관의 빚이잖아요. 그럼요. 그 이자를 낮춰달라. 예대 마진의 차이를 낮춰달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이 노력을 한다면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저희 댓글들을 보니까 안소영님에 대한 칭찬과 응원의 메시지가 정말 많은데 너무 쑥스럽습니다. 국회로 가시라는 국회의원을 하라는 그런 저는 댓글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국회로 가기보다는 국회 앞에 있는 오마이 TV를 좋아합니다. 저는 국회 부근을 좋아합니다. 국회 안은 안 좋아해요. 네. 국회 부근, 국회 앞에서 1인시. 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박덕금 사퇴 촉구 1인시 했습니다. 아유 또 하셨어요? 네, 국민이 나선다라고 하는 온라인 시민행동팀이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행동팀. 그분들은 10명이 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하세요. 12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또 필요하면 우리 핫스팟에서 한번 12시부터 나가서 2시 오늘 10시 수요일 날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마다 오세요 소장님? 국회 앞에서 그다음에 국민의힘당 앞에서 하세요. 소장님 오세요? 저 지금 이분들은 여러 번 했는데 전 벌써 2번 갔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가야죠 당연히. 그럼 핫스팟이 간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희 이 국민의힘 당사가 바로 앞이에요. 저희 건물 바로 앞이고 심지어 오마이 TV가 있는 파라곤 빌딩 대각선 건너편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할 테니까 1인시 할 테니까 오시고요. 네.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박덕금 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실종 상태인데 지금 국회로 오기는 나타났어요. 근데 어쨌든 50일 가까이 국회를 네. 무단결근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반드시 그 세비를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고 몇 천만 원의 세비를 받았으니까요. 연봉이 한 1억 5천쯤 되니까 실제 그 50일간 일 하나도 안 해놓고 네.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2달 가까이 얼굴 받은 거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넘잖아요. 1억 5천이니까. 그냥 잡아도 2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1,200만 원쯤 될 텐데요. 네. 그리고 2천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은 겁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혈세잖아요. 네. 보좌관들이 받은 돈도 합치면 몇 천만 원인데 그건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분들 생활인들이고 네, 생계인들이니까 아무 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국회의원은 다르죠. 그 사람은 재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이유가 있잖아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러 왔는데 국정감사에 단 하나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열받는 일인데 네. 수요일마다 좋습니다. 저희가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진짜 수요일 날 한번 12시 2시 네, 현장에서 현장 생중계 한 20분 정도만 해도 네.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생생하고 거기서 하시는 분도 힘이 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더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열심히 SNS 활동을 하면서 검찰을 향해서 소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 보세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을 정말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고소고발했던 바로 당사자가 안진걸 소장님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그 나경원 씨 이야기 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사람들이 제가 나경원 연구소장으로 알고 있거나 나경원 문제 연구소장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나경원 문제 전문가다. 안진걸 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런 연락까지 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에서 해야 될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민생. 일자리를 늘리고 올 소득은 늘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자,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생활 속에서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거 개선하고 택배 기사님들 같이 귀중한 노동해 준 분들 과로사 한다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우리가 1년에 2,000명 안팎의 지금 노동자들이 산재로 숨지고 있는데 이거 아예 근절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제정. 저 정말 이런 것으로 하루 종일 365, 24시간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나경원 씨나 박덕금 씨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떠들고 다니시고 온갖 비리와 특혜를 누려놓고도 단 하나의 인정도 사과도 반상도 성찰도 안 하니까 열받아서 지금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나경원 씨의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튼 국민들께 스트레스를 드리는 건데 너무 죄송한데 무슨 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을 자기가 당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되고 있는데 남편이 부장판사해서 그런 것인지 무슨 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입니까? 그동안 온갖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거죠.
BBK 이명박이 설립했다고 뻔히 연설했는데도 주어가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나서 그때부터 국민들이 너무나 열받았고 네. 자위대 출범식에 가다 걸렸는데 분명히 자기 인터뷰도 뭐 자위대 출범식인가 왔다 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무슨 몰랐다. 행사인지 모르고 왔다 해서 이번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를 실종시킨 네. 그 희대의 궤변들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됐으면 대한민국 훨씬 더 반듯하고 좋은 나라 됐을 텐데 그게 국론을 분열시켰다. 네. 이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만약 그런 발언을 했으면요 아마 이제 흔히들 말하는 네. 국외 추방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나치를 청산하는 기구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말하는 거 똑같잖아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바로 정치권에서 바로 쫓겨나고요.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치 옹호 발언 같은 네, 것으로. 네. 그게 근데 그냥 넘어갔고 이번에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경원을 조국 전 장관 전 수사하려고 억지 부리는 윽박지르는 민주당에 묻는다. 제가 조국 전 장관처럼 살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조국보다 훨씬 못 살았죠. 조국 전 장관이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목숨 걸고 학생운동도 하고 나중에 어떤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은 가치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데서 징역도 갔다 오고 국가보안 처벌받고 네. 또 한국 사회 진보 기울에서 수십 년간 노력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고 백벌 양면서 한다 하더라도 네. 나경원 씨가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할 계제는 안 돼. 본인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서부터 한 번도 학생운동이나 독재를 타도하는 데모에 참여한 적도 없고 예. 오로지 호요식 하다가 판사로? 사학족벌 집안에 태어나서 네. 일찌감치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로 잘 나가다가 역시 독재 정권 이후인 이회창 총재의 눈에 들어서 전격 발탁돼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시작해서 네. 정말 엄청난 사학족벌 집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친일 4대 매국주의자들이 예전에 네.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 해방 한국 전쟁 전후에서 친일 4대 매국 세력이 친미 반공 군부 독재 세력으로 몸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학과 예. 교회와 언론에 진출해서 그것들을 장악하고 그들이 바로 일부 사학 세력과 일부 종교 세력, 일부 언론 세력이 그동안 한국 사회 군부 독재 정권을 강력히 지지해오고 지탱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화 돼서 일부 재벌 권력하고도 결탁해서 한국의 이른바 가장 강력한 수구냉전 기득권 세력의 동맹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인물이 나경원 씨입니다. 삶의 궤적이 그래요. 출신이 네, 그렇고. 네. 그럼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워서 지구모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끝까지 지금도 정치를 하겠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다음에 자기 아들과 관련된 비리, 딸 관련된 비리, 스페셜 코리아 관련된 비리 전부 다 확인이 됐죠.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는 사학족벌, 홍신학원의 비리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확인된 비리 중에 단 하나도 털끝만큼도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뉘춤도 없고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 공작이고 그게 다 가짜 뉴스이고 무슨 사상 철학의 마녀 사냥을 다니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요즘에 정권이 마녀 사냥을 한다고 국민들이 그에 동의할 거면 또 요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적대적인 거의 90%의 언론이 적대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랑 강력한 야당이 있고 또 그들이 끼고 있는 언론 세력이 있고 종교 세력이 있고 사학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마녀 사냥을 합니까? 마녀 사냥을 하면 제가 반대해 드릴게요. 마녀 사냥은 누가 누구에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조국 전 장관이 엄청난 마녀 사냥을 당했는데 그런 짓도 당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설령 나경원 씨다. 진중호 씨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마녀 사냥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러 놓은 언동에 의해서 국민들로부터 합리적으로 비판받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건 마녀사냥과 다른 거죠. 네. 한 짓이 있는데 마녀사냥을 한 짓도 없는데 마녀로 몰려서 예전에 화형식 당하고 그게 마녀사냥 아닙니까? 네. 그 봉건 시대에. 그렇습니다. 몰려서 마녀사냥 당했던 그 얘기까지 나경원 의원이 하면서 전 의원이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알 것 같아요. 압수수색 영장이 뭐 기각되고 압수수색이 안 된 그 사안만 봐도 조국 전 장관 그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당시에
70군데 넘게 당했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앞서겠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네. 우리처럼 한번 당해봤느냐. 아. 집까지 쫓아오고 네. 엄청난 사실상 마녀사냥 보도를 당했다. 그 예를 쭉 들어놓으면서 그게 지금 짜장-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음식점 배달부까지 수십 명의 기자가 달라들어서 뭘 네. 시켜 먹었는지까지 음. 캐묻는 그런 네. 일 당신이 당해봤느냐. 아하. 그런데도 언론이 나경원 씨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치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정상이다.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그게 앞으로 정상이다. 왜 그러나 아. 특정 인물이나 진보 개혁 성향 인물에 대해서만은 네. 언론이 적대적인 악의를 품고 음. 그렇게 많은 보도를 일삼느냐라는 네. 항변을 담아놨습니다. 저는 또 거기에 동의합니다. 음. 나경원 씨와 진중훈 씨에 대한 만연상을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보도가 너무 과잉 보도고 만연상 보도였습니다. 네. 그런 보도 하지 마십시오 언론인들. 그냥 나경원 씨나 윤석열 씨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냉정하게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집에 처자가지 말고 중국집 배달부까지 막 잡아다가 수심에 달라서 네. 뭐 시켜 먹었는지 하지 마시고 심하에 혼자 사는 따님 문 두드리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네. 다만 그렇게 안 하고도 나경원 씨, 윤석열 씨 지금 집안의 문제는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대신에 그런 보도는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죠. 팩트에 입각한 그런 보도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나경원 전 의원 문제는 그러니까 거의 안진거 소장 나오면은 꼭 물어보는 그런 질문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건 저희가 매주 제가 이제 물을 계속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박덕금 씨와 나경원 씨에 대한 최후의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고발장 뭡니까? 더 이상 고발하기 너무 힘들고 네. 검찰이 지금 수사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양해는 안 차고 하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검찰에 전달도 하고 최근에 밝혀진 나경원 씨와 박덕금 씨 네네.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묶어서 저희가 최후의 고발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보도나 사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아하. 고발하는데 저희의 이 고발의 이름은 최후의 고발이다. 최후의 고발이다. 박덕금에게는 4번째 고발, 나경원은 14번째 고발인데 네. 저희는 더 이상 고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네, 국민들이 애를 써서 정말 민생 경제 살리기를 해도 그냥 집중을 해야 되는데 되고, 예. 또 저도 예를 들면 생업이 있어서 뭐 다른 부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돈을 더 벌 거 아닙니까? 근데 아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박덕금 씨 4번, 나경원 씨 14번째 고발인데 이게 고발장 쓰는 것도 힘들고 변호사입니다, 저희들이. 고발장 제출할 때 제출해서 간단한 기자회견 해야 하는데 되죠. 그냥 내고 싶은데 꼭 카메라 기자님들 와가지고 뭐 저 뒤 20m 뒤쯤에서 걸어오는 흉내를 내달라 그래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너무 빨리 걸었어요. 다시 네, 뒤로 다시 와서 다시 뒤로 걸어와라는 분들. 더 황당한 일은 뭔지 아세요? 네. 시간 착각한 사진 기자님들이 나중에 두 분이 막 얼얼벌떡 다시 한번 이제 진짜 고발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달라 그래갖고 3번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국내 알 꼴 일에서 애쓰는 그럼요. 분들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얼마든지 네. 약간의 연출이라도 해드리는데 예. 그만큼 시간도 예. 뺏기고 그리고 또 고발장 내잖아요. 예. 그러면 고발인 조사를 받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희한하게도 고발인 조사도 마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처럼 아주 엄격하고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고발인 조사 받고 오면 피곤합니다. 장시간 걸리고 정말 쓸데없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심지어 증거가 있냐는 식으로 자꾸 물어보면 아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 물론 우리도 최대한 자세히 제출하지만 그래놓고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고발인만 지금 제가 검경에 합쳐서 네. 검경 합쳐서 지금 고발인 조사만 8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방정근 교수님하고 정교조가 받은 고발인 조사는 네. 나경원 씨 고발인 측은 10번의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야. 나경원 씨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어쨌든 압수수색을 2번 시도했고 네. 2번 다 기각됐는데 중간중간에 쪼개서 다시 영장을 뭐 청구해서 해서 좀 된 게 수색이 있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기소는 해라. 음. 저희는 구속 원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소는 해라. 그 재판을 예.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죄가 그렇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원이 법원이 판단을 하죠. 이미 예. 그동안 확인된 여러 가지 감사 보고서나 탐사 언론 보도 그다음에 법원의 뉴스타파와 관련된 나경원 씨와 관련된 소송에서 네. 법원의 2차례 판결문을 보면 비리가 맞다는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소만 내면 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유죄가 선고될 거다. 설령 만약에 가벼운 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법원이 유죄를 그대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정말 엄벌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소하고 엄벌을 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자, 안진걸 소장 최후의 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보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안진걸 소장에게 응원의 메시지 댓글을 통해서 많이 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잠시 좀 쉬어가는 거는 네. 우리 박정 기자님은 네. 지난주에 보면 일단 김지윤의 TBS 김지윤 2분 6쇼 네, 나가시잖아요. 네. 또 그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이동할 때 자주 듣고 또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네, 있습니다. 어디죠? 뭐 아침에 나가는 데도 있고 SBS 라디오 나가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을 조간 브리핑. 네. 오,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출퇴근 출근 전 퇴근 이후 이용하고 있어서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오마이 TV 박정희 핫스팟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많이 볼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기쁜 게 안진걸 소장과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오마이 TV는 성공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는 뭐였어요? 박정희 기자님 꼽은 가장 큰 인상적인 뉴스는 뭐였어요? 저는 공수처 뉴스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회의가 13일에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예상대로 결론이 났다고 좀 생각하지만 계속 시간이 좀 끌어지고 있는 바로바로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모르겠어요. 10명 예비후보 10명인데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근데 그 국민의힘당 그 추천위원 2명이 둘 다 딴지를 걸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현재 그게 문제죠.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비토권이 해결 안 되면은 아마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18일 수요일에 다시 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서 후보 추천이 압축이 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글쎄요. 가능성은 별로 안 커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제가 시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궁금합니다. 제가 아니 이번에 또 누구를 진정서를 또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엄벌해달라는 그런 진정서를 뭐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 그 안진걸 소장 포함해서 10사람이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원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조현범 씨는 누구입니까?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MB 사위. 자, 조현범은 누구의 사입니까? MB의 사입니다. 네. 이 조현범 씨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MB의 냄새가 납니다. MB의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가족이라서 제가 우리 김윤상 PD님 올려줄 수도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그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띄워주시면 아마 제 애청자들 이 사진 생각날 겁니다. 예전에 히딩크가 이제 월드컵에서 히딩크 감독님이 선전한 다음에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갑자기 히딩크를 부르다가 이제 뭐 서울시장이랑 히딩크가 명예시민증을 주는 공적인 행사니까 둘이 사진 찍는 건 이해가 되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명박의 아들 이명박의 사위가 와서 막 사적으로 히딩크랑 막 그 공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저기 나오죠? 사진이 떴습니다. 제 페이스북 요즘에 많이 봐주십니다. 저 왼쪽에 히딩크 감독님 오른쪽이 지금 이시영 저 아드님인데 저 보세요. 공적 행사장에서 사적으로 사진 찍는 것도 웃기지만은 유명했죠. 슬리퍼 신고 슬리퍼라고 하면 안 되죠. 절대는 슬리퍼 짝짝 끊고 와가지고 사진 찍고 옆에가 바로 조현범입니다. 그렇군요. 아들도 모자라 사이까지 이렇게 사적으로 저는 저 사진만 봐도 MB가 활짝 웃는 모습. 그러니까 저 사진만 봐도 이명박이 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했고 또 권력의 사유화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사위까지. 그렇죠. 사위까지. 뭐 예를 들면 행사장에 정식으로 시민들을 대표해서 아드님이 뭐 추첨해서 뽑혔을 수도 있고 뭐 그랬다면 뭐 예를 들지만 저 그냥 사적으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아들하고 사이를.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등급 감독님을 만나고 싶었겠지만
제가 만약 시정했으면 이럴 것 같아요.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오고 싶었으면 못 오게 하고 그 공간만큼 시민들이 더 오게 해줘야죠. 네. 그다음에 바쁜 이딩크 감독 오셨으니까 시민들 정말 사진 찍고 싶었던 시민들하고 찍게 해서 그걸 널리 SNS라든지 네. 뭐 당시에 어떤 당시는 이제 지금 같은 SNS는 아니지만 인터넷 공간에 올리게 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점적으로 자기 아들하고 이제 사이한테 저 조윤범이 1심에서 네. 최근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네. 어떤 혐의였어요? 범죄가 예. 기가 막힌데 아하.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수년간 삥을 뜯어가지고요. 그것을 그래요? 차명 계좌로 관리하다 걸렸는데요. 예. 6억 정도가 넘는 돈인데 그 차명 계좌가 유흥업소의 여 종업원의 아버지 계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신 네, 관리를 맡긴 네. 건데 그 유흥업소 여종원 아버지 관계가 좀 묘하죠. 야, 그렇게까지 예, 가네요. 통장까지 제공해 줄 정도면 음. 뭔가 특수관계라는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게 팩트로 확인된 거니까 저희는 원래 이 사생활을 깊숙이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자세는 아닌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확인된 것만. 네. 그렇게 해서 6억이 넘는 돈을 빼돌고 또 회사 돈도 2억이 넘는 돈을 빼돌려가 걸린 겁니다. 이건 MB랑 좀 그러니까 비슷한. MB랑 비슷하게 닷새 생령하듯이 예. 수십 년간 조금씩 빼내갖고 거액의 횡령을 하는 거잖아요. 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근데 뭐 확인된 것만 그런 거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8억이 넘는 돈을 횡령해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4년이 나왔네요. 예. 근데 저희는 이거 반드시 물론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네. 1심이 봐준 거죠. 아하. 그래서 다시 지금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시 징역 4년형을 맞습니다. 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재판이 있는데요. 이번 주네요? 예,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엄벌을 촉구하는 이제 탄원을 냈는데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름대로 저기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냈습니다. 네. 뭐 우리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 신장식 변호사님 유명하죠. 예, 예. 그다음 민변 부회장했던 김남근 변호사님, 민변 노동위원장 했던 강문대 변호사님, 그다음에 인권재단의 박내군 소장님, 박내훈 소장님. 그다음에 전태일 재단의 한석구 사무총장님, 아. 또 방정균 상지대 한의대 교수님, 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분들이 10분이 넘게 여명철 사회적협동조 한강 3사님 이렇게 10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잊혀져 있었는데 예. 이렇게 진정서를 내므로 해서 또 알 수 있게 그렇죠, 되네요, 알려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오마이뉴스에도 기사가 실렸는데요. 네. 이 죄뿐만 아니라 어떤 짓을 또 저질렀냐면요. 형이나 누나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회사의 주요 임직원들하고도 상의도 없이 갑자기 아버지 조양내장의 주식을 기습적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까 그 히딩크랑 사적으로 찍은 사진뿐만 아니라 네. 주가 조작 의혹에도 항상 휩쓸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갑자기 멀쩡한 계열사의 상장을 폐지하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우리를 있어요. 끊임없이 일으켜온 사람입니다. 근데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윤범이 경영 일선에 있었던 기간에 한국타이어그룹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주가도 절반으로 떨어지고. 예. 그래서 시장에서 반응은 매우 싸늘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아픈 틈을 타서 갑자기 주식을 다 매매하는 방식으로 예. 이제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을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블록딜 방식으로 수천억의 주식을 내려받았습니다. 판매를 자기가 아버지한테 구매하는 형식으로 경영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무리를 일으켜갖고 경영자 자격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됐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재판까지 받고 중형까지 선고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영 그 한국타이어그룹 임직원만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타이어그룹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이 한국타이어그룹을 장악하면 안 된다. 준법 경영, 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에도 미달이고 네. 그다음에 실제 경영 능력에서도 이미 낙제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온갖 불법의 비리를 저지른 총수 리스크도 너무나 크다. 그래서 탄원서를 낸 거죠. 법원이 항소심에서 엄벌을 해서 다시 구속 수감해서 실형을 선고해서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도와줘. 네. 엄정한 재판을 내려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한국타이어그룹 같은 그룹이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 임직원의 생계나 주주들 이해관계인들의
생계나 이계도 불이익이 가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현범은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유가족이 아니라 그 가족들은 가족들. 아버님이 원래 평소에 전 재산을 사회 한원하기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님 재산을 사회 한원하고 싶어하세요. 네. 자녀분들은 다른 자녀분들은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오너 리스크를 없애서 전문 경영인이든 또 다른 그러니까 조현범이랑 오너 리스크를 없애고 네. 또 다른 검증받은 경영자가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또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잖아요. 자,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재산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는 첫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빌 게이츠처럼요. 네. 웨런 버핏이나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대부분 옛날에 맨날 지금도 예를 드는 게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 아닙니까? 유일합니다.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총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총수가 꼭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네. 경영인이 경영하는 좋은 사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슈여서 저희들이 적극 이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예. 이명박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일당의 냄새가 난다. 한 대기업을 가지고 이제 다스에서 이명박 일당이 횡령하고 쪽쪽 빨아먹었듯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표현으로 당구를 네, 빨아먹었듯이 뭔가 한국타이어그룹을 망치면서까지 그런 뭔가 비리를 저지르려 하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는 거죠. 네. 오히려 한국타이어그룹이 잘 되기 위해서도 조현범 씨는 일단 낙제점을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비리로 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유흥업소 종업원의 아버지 통장에 숨겨놨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재판 결과를 정말 네.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유죄 선고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근데 집행유예는 다만 아니냐, 중형을 실형이냐. 받느냐. 저희는 반드시 실형 선고를 받아서 네. 재수감돼서 총수들이 저지른 이런 종류의 범죄들이 우리나라 완전 근절이 돼야 됩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게 아닙니다. 상장하는 주식회사인 순간 주주의 것이고 이해관계인의 것이고요. 네. 상장하는 순간 그 회사는 더더욱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 영어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퍼블릭 컴퍼니입니다. 그래요? 퍼블릭 컴퍼니. 저도 잘 몰랐네요. 공공적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상장을 했다는 것은 네, 공개가 되고 기업이 IPO를 하잖아요. 네. IPO를 거쳐 상장하잖아요. 기업이 다 공개가 됐고 그 기업에 보면 주식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소유 관계도 다 명확히 맞아요. 나오잖아요. 대주주. 그 보면 누구고. 쉐어홀더가 주식 일단 기본적으로 좁은임의 회사의 주인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은 주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너가 설령 창립을 주되는 오너가 공헌갔다 하더라도 그 기업 상장 기업의 주인은 아닌 것입니다. 지분이 많은 대주주일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주주들하고 협력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지분도 별로 안 낸다. 그럼 더더욱 주인도 아닌 것이죠. 야, 우리가 잊고 있었던 네. 그런 재판. 상장 기업의 영어가 퍼블릭 컴퍼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네. 그다음에 사학,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언론 족보에 사각동맹을 맺어가지고 네.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아하. 교회가 목사 것이고 사학 족볼 것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집안처럼 네. 장제원 집안처럼 언론도 방실가 것이고 홍실가 것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룹 네. 그다음에 기업도 총실가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겠죠. 네. 그리고 신도들의 것이겠죠. 99%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그렇죠? 아니면 그 모든 분들의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가 지 멋대로 하잖아요. 자식한테 넘겨주잖아요. 계속 이 문제되고 승계를 있죠. 해주고 있는 유일한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북한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 3대, 4대, 5대까지 승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죠. 아하. 사학족벌이 그렇죠. 예. 언론 권력이 그렇죠. 그 다음에 공통점이 있네요. 재벌 대기업이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영역에 있는데
이렇게 4대째 5대째 승계하고 있는 데가 딱 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은 이제 3대 승계잖아요. 이 얘들은 4대 승계, 5대 승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건 북한보다 더한 거예요. 북한하고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합리적. 북한이 문제라면 이들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정치 권력의 승계는 좀 다르지만 공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영역의 큰 집단, 사회적 책임이 큰 집단이 모범을 보지 못한 만정 계속 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또 중요한 부분을 안진걸 소장이 예.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상식. 네. 상장 기업의 영어는 퍼블릭 컴퍼니입니다. 결코 재벌 총수들의 것이 아니다. 네. 최소한 좁은 의미의 주주와 임직원들의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예. 그 회사 주고받은 수없이 많은 이해관계인들 공통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습니다. 자, 뭐 안진걸 소장과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뭔지 예. 또 민생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정치적 모든 이슈를 한 번에 들을 수가 있어서 월요일 네. 안진걸의 핫피플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핫 이슈 핫 피플이죠. 네. 내일은 또 MBN 종편 취소 과정 종편 취소됐어야 되는데 취소가 안 됐잖아요. MBN이 엄청난 로비를 해서 또 활동하시니까. 예. 그거 이제 1시에 MBN이라든지 TV조선 같은 종편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 네. 라는 이제 언론 노조와 토론회 돼 있고요. 아무튼 이번 주에도 엄청 많습니다. 저녁에는 오늘 저녁 주진우 라이브도 제가 가고요. 네. 내일은 MBN 토론회.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또 김용민 TV, 야. 김용민 TV도 하고 18일 2시에는 택배 과로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또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박덕금을 몰아내는 1인 시 나경원 박덕금의 추가 고발 네. 그러면서도 종편을 어떻게 취소할 것이냐 택배 과로사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더 많이 속도를 낼 것이냐 목요일 12시 반에는 국회 앞에서 임대주택을 2배로 늘려라 지금보다 전세난이 비록 과장됐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렵거나 전세 물량이 있어야 된다. 올라가면 네. 전월세 올라가면 우리 무주택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건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쉬운 논리인데요. 아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과장됐다는 건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물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다는데 그럼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네. 만약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가면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쌤쌤이죠. 임대차 3법으로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2년간 더 살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물이 안 늘어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수요도 안 늘어나잖아요. 그게 그대로 사니까. 만약에 계약이 해지돼서 그 집이 전세로 나왔다. 그러면 그 살던 세입자도 또 전세 수요 대열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는 똑같잖아요. 쌤쌤인 겁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어서 임대차난이 아하. 생겼다. 이건 팩트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 국민의힘당의 윤희숙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임차인 행세 얼마 전까지 집이 2채 있고 임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임대인 정체성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습적으로 이사를 간 것뿐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것뿐이잖아요. 정체성이 이 사람 다주택자 정체성이고 임대인 정체성이고 그러니까 부자들 대변하는 국민의힘당에 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재벌 대기업이나 부자들만 대변하는 서초구의 국회의원 낸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 연설해서 임대차 3법을 흔들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다른 그 전에는 그 후로도 망을 했는데요.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후한 그 유아기에 대학이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조기 사교육 해라고 부추기는 발언을 한 거죠. 황당하게. 그런 이론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중력 교육 받은 사람이 뭐 나중에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이른바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근거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겁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이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초등학생 때 집중적으로 사교육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 망을 또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전태일 52시간 주 52시간 도입을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다. 전태일 열사를
이 세상에 가장 반전태일로 노동을 탄압해오고 노조를 파괴하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꾼만 비호했던 국민의힘당 의원이 네. 거들먹거린 것도 분노할 일인데 그것도 노동 시간을 줄여서 산재를 줄여 나가야 되는 네. 저녁 있는 삶을 하자고 한 우리 사회 합의에 찬물을 꼈는데 전태일 열사를 거들먹거린 겁니다. 들먹인 네.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장제원 의원님 비판을 심지어 하더라고요. 맨날 정부 여당이나 진보 네, 객석만 네. 음해하고 조롱하는 진중권 씨도 비판했더라고요. 그래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자, 주 40시간으로 갑자기 줄이자는 것도 아닌.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프랑스처럼 우리가 주 35시간으로 가는 건 그러면 일자리를 늘려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면 일자리 노동자가 나누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반대나 그럼 내가 100번을 양보할 수 있. 근데 지금 40시간도 아니고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12시간을 이미 12시간이 아니라 몇십 시간을 더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12시간만 더 일하는 거예요. 40시간도 아니에요. 주 52시간이라는 게 법에는 주 40시간이잖아요. 네. 주 5일 근무제에 하루 8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딱 40시간만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2시간 더 일해라는 건데 그것도 안 지켜서 우리가 주 그렇죠. 70시간, 80시간씩 일하니까 그래서 과노동을 하고 택배기사님 있죠. 과로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저녁이 없는 삶이고 주말에 일하니까 골병이 들고 산재가 드니까 그러면 주 40시간도 아니고 주 52시간이라도 지켜라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그래서 가지고 요즘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네. 정말 저녁 있는 삶이 됐다 그러고 많이 노동 강도 노동하는 맞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이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 그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자리 사실 노동시간 줄어든 만큼 일자리 더 뽑는 또 좋은 제도거든요. 네. 부담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처벌 조항을 조금 더 유예해 준다든지 뭐 예산상에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논의까지는 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처벌도 유예를 해줬고 그동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산재나 과로사나 이런 거 특히 장시간 노동 때문에 그 10대 중후반에 여공하고 남공들이 특히 여공들이 폐병 걸리고 그렇습니다. 픽픽 쓰러진 거 보면서 분노해서 법을 지켜라. 초과 노동했으면 수당을 더 달라 이걸 주장하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산화하신 분인데 네. 전태일 열사를 들먹이면서 전태일이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노동시간 줄이는 거 에라 이 자, 제가 하시고요. 사석에서도 네, 욕을 네. 안 하거든요. 근데 공적인 공간에서는 당연히 욕을 안 하죠. 그만큼 저는, 분노가 치밀어 하지만 오르는 에라 이 네, 알겠습니다. 몹쓸 점점. 정치인이마. 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면 재벌 대기업의 네. 정경련에 가서 정경련 대변인을 하세요. 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와가지고 네. 오로지 부동산 투기 세력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중에 몇 프로도 안 되는 주택 임대인 네. 중에 그 중에서도 탐욕스러운 세력들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들의 입장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호하면서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수구 언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윤희숙이 영웅이에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만들어 뭐 부분이 서울시장 있어요. 후보로도 이야기 제발 나오라. 난 저는 이 사람 나오면 저도 나가서 반드시 떨어뜨려 버릴 거예요. 나경원과 윤희숙 씨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자, 나가지 서울시장 않겠지만. 출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안진걸 소장의 이 단독 폭탄선언. 나경원 씨와 윤희숙 씨가 나오면 저도 출마를 고려해서 반드시 이길 자신 있다. 국민 후보로 제가 민생 후보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정말 제발 알겠습니다.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상속세 폐지에 대한 주장했잖아요. 갑자기 이건 이 사람. 그다음에 사학법 개혁 반대하는 사람이고 유치원 3법도 끝까지 처리 안 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인드 자체가 온통 거기에 가 있는 사람. 그럼 국회에 있지 말고 우리나라 뭐 사학법인 총연합회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대변인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과 맞는 데 가서 활동하면 차라리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국회에 와서 활동을 하냐?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끊임없이 우리 사회의 상식적인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애써야 될 뭐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진보와 중도 보수의 입장 차이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경원 씨, 윤희숙 씨, 조수진 씨 같은 박담금 씨 네 사람은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제일 먼저 쫓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꼭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는 마무리 좀 해보고요. 수요일에 1인 시위 현장 예, 보셨으면 박덕흠 사퇴 촉구 집권 네. 사퇴 촉구 1인 시위 공범인 국민의힘 당도 책임져라. 네, 그가 6년 동안 국토교통위에서 4연속 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저도 찾아본 적이 없는 한 상임위를 4연속 4번 연속 네, 그러니까 회기 보통 상하반기 2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네. 국회에서 이 사람은 3번의 국회 그 대수에서 19대 20대 21대 이 3번의 국회 대수에서 무려 4번 연속 국토교통위를 선택하게 했는데요. 그걸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한 거고요. 네. 당시 원내 지도부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자, 20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누구였죠? 20대 자영 20대 원내대표 국회에서의 누구였나요?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다 그런 사람들이 묵인과 비호와 방조하에 한 거죠. 공범입니다, 공범. 네, 거기서 수천억 당군인의 사상 최악의 특혜 수주 박덕흠, 네, 당군인의 사상 최악의 뻔뻔함과 적반하장 나경원, 당군인의 사상의 국정농단 박근혜, 당군인의 사상 최악의 꼼수 비리 권력 사유와 이명박. 이 사람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네. 뭔가 쭉 우리가 일렬로 딱 세웠을 때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예, 보이는데 당군인의 사상 국회 사상 최악의 거짓말 윤희숙. 안진걸 소장이 좀 이제 민생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 사회가 제발. 될 텐데 그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하지만은 지금은 박덕흠, 나경원, MB, 윤희수 집중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조현범도요. 조현범. MB의 냄새, MB 사위. 악취가 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네. 현장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힘내서 시작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박종의 핫스팟, 네. 네, 안진걸의 핫피플, 음. 핫스토리로 출연한 이후부터 네. 매주가 아주 아유 힘차죠. 건강해졌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부터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애청자들하고 시민들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발로 그럼요. 뛰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정신 차리고 발로 네.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장님 보내드리고요.